안에서 내일 모레가 만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내일 모레까지는 요 언저리에서 끝나면 가장 해피합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338이거든요. 338이 어디냐면 2560 언저리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요 2570, 60 약간 더 올라가도 돼요. 약간 더. 네, 338 정도까지 좀 더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2570 언저리로 끝나는 걸 원한다. 외국인들은. 안녕하세요. 박사익 전문입니다. 지금 3월 11일 저녁 9시인데요. 어젯밤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고 국내 시장도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체슬리 AI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체슬리 AI 시스템에서 미국 시장에서 단기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신호까지 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오늘 나름대로 선방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이런 흐름을 보이긴 했었는데 지금 해외 시장을 보시면 해외 시장에 있어서 어젯밤에 나스닥이 무려 4%나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S&P 500도 2.7%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진단을 체슬리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슬리 AI 시스템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3월 주식시장에 대한 진단을 2월 말자로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체슬리 AI 시스템에서는 주요 증시 진단 및 AI 전략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주식시장 진단에서 특이한 점이 S&P 500 강세장, 코스피 강세장, 코스닥 강세장인데 여기서 보시면 나스닥이 약세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의 에너지가 미국 시장은 둔화죠.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상승인데 미국 시장은 상승 추세 속에서 둔화로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약세장으로 전환했다라는 신호가 2월 말자로 나왔고요. 코스피는 하락 추세 속에서 상승 에너지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닉이 어제까지만 해도 패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모두 패닉이 발생했습니다. 이 네 시장 모두에서 패닉이 발생했고요. S&P 500은 70에서 90, 이게 뭐 편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지만 주식 편입비 90에서 100% 유지하며 강세장 추세 추종 전략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90에서 100이고요. 지금 S&P 500이 70에서 90이니까 차익 실현 구간 진입에 따라서 주식 편입비 70에서 90% 수준으로 축소 전략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40에서 70으로 2월 말자로 신호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40에서 70은 시장 에너지 회복되기 전까지 편입비 40에서 70% 사이 보수적인 운용을 하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은요. 70에서 90으로 그전 전략이 여기 보면 과거 전략이 나오고요. 옆에 체슬리 주요 증시 진단 및 AI 전략 월간이 있거든요. 이 월간을 보시면 과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2025년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약세장을 나타내고 있었고 시장의 에너지도 둔화되는 가운데 0에서 40이었지만 2월 달부터 강세장 전환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1월 말자로 2월에 대한 시장 진단이고요. 시장 에너지 상승이고 강세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70에서 90으로 편입비를 대폭 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3월에 대해서는 강세장이고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는 있지만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알리면서
시장 에너지도 상승하고 있고 여전히 70에서 90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보시면 강세장으로 2월부터 그리고 70에서 90 똑같은 편입비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요. 2025년 1월만 하더라도 강세장의 상승 추세에 굉장히 시장이 핫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시장 에너지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 진단은 90에서 100이 아니라 70에서 90으로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차익 실현이었는데 3월 들어서부터는 약세장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40에서 70, 즉 시장 에너지 회복되기 전까지 편입비 40에서 70 사이 보수적 운용 전략을 하라고 2월 말자로 나온 신호에서는 3월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체슬리 AI 시스템에 대한 처음 이렇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이 과거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24년이거든요. 24년 나스닥을 보면 계속 강세장이고 5월에 살짝 약세장 한번 전환되기는 했었지만 이때 편입비를 한번 대폭 한번 낮춰라라고 얘기한 이후로는 계속 90에서 100 아니면 70에서 90이었었거든요. 70에서 90이었다가 작년 12월 달에도 다시 90에서 100으로 굉장히 강한 이 90에서 100이 주식 편입비 90% 이상 유지하면 강세장 추세 추종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100%를 채우고 가라고 했던 시장 이 AI 시스템은 25년 3월 딱 들어오면서 1월 들어오면서는 70에서 90으로 일부 이익 실현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었고 그리고 3월부터는 편입비를 좀 많이 줄이고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 가지 수급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1, 2, 3월 달에 미국 채권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강세장으로 다시 전환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 AI 시스템하고는 별개로. 근데 이 AI 시스템을 보면서 글로벌한 헤지 펀드들이 아마 저희랑 좀 비슷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3월 들어서 매도세가 거세지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3월 들어서부터 편입비를 축소하라는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4월 달부터 강세장으로 돌아선다면 주식은 언제부터 사는 게 맞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체슬리 AI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알고리즘을 좀 넣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매수 신호로 여기 보면 BOD라고 있습니다. BOD는 바이언 딥스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DB 났을 때 사자는 뜻으로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놨는데요. 공격형이 있고 그리고 적격형이 있는데 지금 공격형에서 보면 어젯밤에 신호가 떴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S&P 500으로 신호를 만든 건데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 상승 추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70에서 70 이상인 경우에는 70에서 90이나 90에서 100 이상일 때는 이런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매수하라고 매수 찬스로 삼자라고 해서 신호를 만들어 놨는데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제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격형이 있고 적극형이 있고 안정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의 차이가 약세장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바이언 딥스 전략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안정형을 주로 써야 되는데 지금 S&P 500 다시 한번 보시면 S&P 500에 대해서는 강세장이고 지금 70에서 90이거든요.
최근에 에너지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은 나오면서 편입비를 70에서 90으로 일부 이익 실현하라라는 신호는 3월 초에 내보내긴 했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BOD 공격형을 보면서 지난번 8월 5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8월 5일날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신호가 언제 발생을 했는데 어제자로 3월 10일자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3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과거 22년도에는 이 신호가 자주 발생합니다. 10년 차트로 한번 볼까요? 10년 차트로 보면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장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는 22년도 되면 이미 여기가 AI 진단으로 해서 22년도를 들어가 보면요. 2022년도를 설정을 해서 보면 이렇게 22년도에는 1월달부터 이 코스피고 S&P 500을 볼게요. S&P 500 보면 1월달까지는 90에서 100이었다가 2월달부터 약세장 전환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40에서 70으로 편입부를 확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 4월달부터는 아예 0에서 40으로 계속 0에서 40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패닉 지표도 발생을 하고 했었지만 계속 0에서 40으로 조심하라는 신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40에서 70 잠시 이제는 편입비를 살짝 높여볼 신호를 줬지만 바로 그 다음 9월 10월 달에 0에서 40이었고요. 미국 시장의 바닥이 2022년 10월 11일경에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부터 반등이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11월 달에 강세장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에너지도 상승이고 하면서 편입비를 70에서 90으로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월, 12월 그러고 나서 2023년을 한번 볼게요. 2023년 보면 3년 1월 달에 살짝 약세장 모습을 보였지만 3년 2월 달부터 계속 70에서 90 하다가 8월 달에는 90에서 100, 90에서 100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조금 조심 보수적으로 운용하세요라고 하다가 12월 달부터 또 90에서 100으로 확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90에서 100 계속 유지가 됩니다. 거의. 자,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BOD를 활용하는 방법이 시장 진단에서 그래도 70 이상일 때, 70 이상일 때는 BOD 공격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약세장일 때 0에서 40이라든지 40에서 70일 때는 이 공격형보다는 약간 적극형이나 안정형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안정형으로 대응을 하면 이렇게 22년도 무너지는 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신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QQQ를 들어가면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 BOD 신호에 있어서 이 모든 걸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안정형을 쓰고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는 공격형을 쓰고 그 합성 신호는 조만간에 개발을 해서 다시 여기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상승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BOD 공격형을 쓰면 되는데 지금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 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 영상을 찍었고요. 그러면 국내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패닉이 발생을 했는데도 여전히 상승 추세소 하락 추세지만은 에너지가 계속 상승 에너지고 강세장이기 때문에 70에서 90은 그래도 유지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바실리라든 이 지표가 있는데 지금 바실리 공격형에서는 신호가 떴네. 또 바로 앞전에 이 최근 1년 신호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신호 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최근 요때가 언제였죠? 2월 3일 요때도 신호가 발생했고 이번에도 신호가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전에는 12월 9일이었네요. 9일에도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 짧은 반등 구간에도 발생을 했었고 11월 요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무너질 때도 바실리 신호는 매수 코어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바실리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강세장일 때, 약세장일 때 따라서 신호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약세장이면 요 안정형을 보시는 게 맞고요. 작년에 좀 추세적인 하락이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보시면 코스피 작년 하반기 한번 볼게요. 2024년 코스피 보면 요때 8월까지는 90에서 100이었는데 9월부터는 40에서 7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70 이하로 갔을 때는 바실리 안정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70 이하로 갔을 때는. 그러면 70 이하로 갔을 때 바실리 안정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다. 그죠? 9월 달부터. 그러면 여기 바실리 안정형으로 들어가서 작년 9월 달이니까 요때였다. 그죠? 요때 9월 달에 안정형에서 매수 신호 나오고 이렇게 빵 올랐습니다. 올랐고 여기서 11월 달에 또 신호 발생해서 쫙 올랐고 그래서 작년에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도 들어가 가지고 바실리 신호를 검색을 해보면 요때 만약에 매수 들어갔으면 수익이 얼마가 나왔을까 그런 부분은 여기 바실리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수익률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바실리 수익률 클릭을 해보면 작년 24년도에 신호가 발생을 이건 공격형이고 안정형 다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형, 즉각형, 안정형 있잖아요. 네. 안정형으로 해서 조회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갔을 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안정형으로 해서 작년 2024년도에 이렇게 신호가 쭉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24년 8월 달에 클릭을 해 보시면 요때 신호가 발생을 했던 거죠. 요때 발생을 해서 최고 수익률이 불과 한 며칠 지나서 최고 수익률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수익률 표가 다 나옵니다. 신호일이 나왔을 때 15,730원이 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1개월 뒤에 5.28% 수익이 나왔었는데 이 최대 수익률이 나왔을 때가 최고가가 8월 20날 여기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20날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10% 뛰기 하고 나오는 전략이 아마 먹혔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부분이 여기 신호를 보면요. 8월 5일 날 나와서 아까 최대 수익률 나왔던 구간이 수익률이 얼마냐면 19.96% 수익이 났었네요. 이때 레버리지를 들어갔었다면 이게 꽤 큰 반등이었었네요. 보니까 레버리지로 19.96 수익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코덱스 200으로 들어갔으면 거의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났겠다. 그죠? 8월 5일 날 들어갔으면 11% 수익이 나왔겠네. 네, 요때 36,935원. 매수 단가는 33,000원. 36,935원이니까 11%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수익률을 어떻게 냈는가 나옵니다. 이 신호 발생 이후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뒤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고 아직까지 지금 1년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8개월, 9개월 수익률은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신호 발생 이후에 최대 수익은 11%,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5%밖에 안 되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었는데 요때 이익 실험을 못했으면 쭉 빠졌을 건데 그죠?
예, 그래도 마이너스 5% 손실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신호가 발생을 했었던 여기 11월 12일부터 13, 14, 15, 16 쭉 떴잖아요. 그러면 처음 신호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서 뭐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 신호가 발생했을 때 32,830원에 시그널이 11월 12일 날 신호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뒤 2월 19일 날 35,580원이었는데 35,580원까지 갔을 때 최고 수익률이 8.38% 예, 수익이 났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레버리지로 들어갔으면 이번에도 또 10% 먹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했을 겁니다. 그죠? 지금 레버리지로 바꿨고요. 처음 신호가 발생했던 11월 12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처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샀는데 손해가 많이 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손해가 난 게 최저가가 시그널은 11월 12일 발생했는데 12월 09일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죠? 15,530원 하면서 14,795원에 들어가서 소폭 먹었는데 충분한 이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못했다 하더라도 손실이 났을 때 8.5%까지 빠졌다가 이 구간을 버텼다면 그냥 지루함을 버텼다면 그러고 나서 2월 19일 날 15% 가까운 수익이 났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진단 속에서도 뭐 패닉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좀 단기 매수 찬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ETF라든지 주식 매수 찬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실리 그리고 BOD 이런 식의 미국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BOD 신호 바이온딥스 그리고 국내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바실리 신호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번에 바실리 공격형에서 지금 신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바실리 신호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난번 언제 발생했는지 나오고 요때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수익률이 어땠었나 요 바실리 수익률로 다 연도별로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24년 요 4월달 요때 만약에 들어갔었으면 야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지금 연초기 때문에 3월달에 신호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작년 4월과 비슷한 신호라면 그러면 그 이후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 궁금해지는데 한번 과거 수익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24년도에서 코덱스 200으로 봤을 때 작년 4월 달에 신호가 발생했다. 그죠? 요때인 것 같은데 공격형 신호 코덱스 200으로 2024년 4월 16일 요때네요. 4월 16일에서 4월 16일이고 요때 신호가 발생을 했고 최고 수익률이 언제 나왔냐면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최대 수익률이 11.87 이죠. 네, 여기 나옵니다. 7월 11일 39,823원. 그래서 11.87 나왔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요때 레버리지를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4월 16일 날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요때 들어가서 4월 달이니까 요때다 그죠? 요때 들어가서 3개월 뒤 딱 거의 뭐 3개월이 안 됐을 때 39,000원에 팔았으면 22.87% 수익이 났다. 예,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AI 진단 시스템에서 패닉 신호들이 쭉 다 발생을 했고 바실리 1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BOD
원에서 다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 네, 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풋콜 레이쇼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풋콜 레이쇼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매수 찬스였는데 지금 최근에 쫙 매수가 떴습니다. 미국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풋콜 레이쇼가 쭉 발생했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량 최근에 보면 플러스로 나는 듯 했다가 다시 꺾이긴 했지만 그렇게 외국인 강도가 매도 강도가 아직까지는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센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외국인 옵션 만기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포지션은 보통 369, 12에는 잘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만 있는 다른 물론 주식 선물 만기도 있긴 하지만 1, 2, 4, 5, 7, 8, 10, 11 근데 369, 12는 내만년의 날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옵션 플레이어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두리를 잘 못합니다. 369, 12에는 여러가지 현선물 차익거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69, 12에는 잘 안 보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옵션 포지션을 갖고 있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요 가두리 포지션을 만들어 놨는데 최근 시장이 안 좋으니까 풋옵션을 왕창 많이 사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콜옵션도 또 왕창 사놨네요. 얘네들이.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 매도 포지션만 갖고 있으면 이 감마 리스크라고 있습니다. 변동성 리스크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양쪽 외가격 옵션을 매수해 놓은 것 같고요. 얘네들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만큼 밀리려면 313 가려면요. 여기 표가 나오거든요. 옆에 2380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위로 크게 이익이 나려면 355 정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는 2700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38이면 요 335 여기거든요. 네, 여기인데 요 안에서 내일 모레가 만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내일 모레까지는 요 언저리에서 끝나면 가장 해피합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338이거든요. 338이 어디냐면 2560 언저리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요 2570, 60 약간 더 올라가도 돼요. 약간 더. 네, 338 정도까지 좀 더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2570 언저리로 끝나는 걸 원한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얘네들의 그동안의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3월 5일, 6일, 7일, 10일, 11일 요걸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 옵션 플레이어들이 지금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다이내믹 해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포지션을 변화시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 3월 5일만 하더라도 오히려 약간 이게 매도 떨어지면 그죠? 오히려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3월 5일에서 6일, 7일 보면서 약간 이게 누워요. 그죠? 눕잖아요. 그죠? 네, 눕고 양매수를 왕창 잡으면서 변동성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거는 약간 이제는 중립으로 네, 좀 중립으로 보는 포지션을 만들어 놨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으로 어떤 상태인가 라는 부분인데 어제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착해졌어요. 네. 그래서 12개월 S&P 500 네, PER, PBR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10일 기준으로 PR이 20.39 그리고 PBR은 4.8 그래서 5614가 PR 20배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EPS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금 요걸 갖다가 1년으로 바꿔서 보면요. 1년으로 바꿔서 보면 이 초록색 선이 EPS거든요. EPS에서 이 상승 추세 속에서는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 EPS부터 많이 떨어졌을 때, 그죠? 밑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작년 8월 달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오히려 여기서 손절하는 분들이 많아요. 헤지 펀드들은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헤지 펀드들이 손절할 때 오히려 사야죠. 그래서 아까 그런 BOD 신호 같은 걸 만들어서 언제쯤이면 이제 사도 되나, 예, 그런 신호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번 체슬리 AI에서 주는 이 신호를 한번 잘 활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EPS랑 S&P 500의 주가 추이를 보시려면 요 3년, 10년, 20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위기 상황에서 지난 한 3년 동안에 보시면 22년과 같이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원달러 환율이 위로 치솟습니다. 그죠? 예, 추세적인 하락에 걸렸을 때 원달러 환율은 파란색은 반대로 치솟았던 걸 알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코스피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보면 미국 시장은 급락하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잘 안 빠져요. 그렇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면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좀 더 가파르게 지금 103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환율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이 10년물 국채금리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에 3년 동안의 패턴을 보면 완전히 데칼코마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밑에 S&P 500 빠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안정화되면 올라가고,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치솟으면 또 빠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쭉 떨어지면 주가 올라가고, 예,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거 트럼프의 관세랑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걱정하면서 실제로는 금리가 빠지고 여러 가지 증시에 우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여러 가지 비관적인 얘기들에 휘둘리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빅스 최근에 보시면 1년 동안에 이런 모습이었고, 빅스가 25를 뚫을 때는 하나의 우리가 매수 찬스로 봐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또 27 정도 지금 왔습니다. 27.86 이렇게 왔습니다. 미국 실업률도 살짝 올라갔죠. 살짝. 미국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면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조짐을 줘야, 그래야 미국 10년물 국채 뿐만 아니라 2년물, 1년물, 최근에 3월 달에 몰려있는 미국 국채 발행에 사람들이 많이 응찰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둔화되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채권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정부랑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제일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된 약간의 고용 악화 그리고 경기 둔화 분위기를 만들면서 주가도 빠뜨리고, 그러면서 금리를, 주가가 빠지는 약간 그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AI 전략에 있어서는 요 패닉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추세 추종형 전략에서는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안 나옵니다. 계속 또 시장이 다 올라가고 나서 매수 신호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우량 자산을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AI 시스템에서 먼저
편입비를 좀 줄이면서 현금을 만들어 놔라라는 신호가 나왔었고요. 그 현금을 이렇게 BOD 신호가 나왔을 때, Buy on Dips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런 신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AI 신호는 자 이제부터는 매수하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슬리 AI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